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국지입니다. 다크호스. 예, 이 다크호스라는 말 아시죠? 예, 이게 이제 보통 경주에서 나오는 우승 예상만은 아닌데 저게 언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승을 이끌어낼지 모르는 요주의 말, 이걸 다크호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 뭐 다 다크호스들 맞습니다. 자, 이재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홍정진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종진입니다. 네, 윤정원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률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률입니다. 네, 어제 국회 국민의힘에 장애투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면적인 장애투쟁으로 나가는 이제 첫 출발을 알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예. 국민의힘에 오랜 책임 당원들이시고 또 국민의힘의 그 당협위원장 뭐 후보 이런 걸 다 겪고 지금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당의 일,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상당히 그 고무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 분노가 불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제는 그 장애 집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대규모의 산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 보면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파기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협박하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협박이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래 보면 그리고 그 상권 분립 주자 모르는 이 찌질한 이재명이가 이제는 법조차 모르면서 법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터진 것이 어제 장애 집회다. 예.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 나와서 국민의힘 좀 그 삭발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 있는 규탄대회였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말에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의 발언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재명의 미국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재명이가 밖에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들어와서 집안에 들어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식칼을 휘두르고 그런 꼴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좀 도와달라, 범법 수호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서서 막겠다 뭐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장동혁 대표의 강한 투쟁 의지 이런 게 보였고 김민수 후보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2022년 4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되기 전이에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2년 후죠. 24년 6월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국가보안법 5범 정과 5범의 권오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예. 권오혁과 민주당 그래요. 뭐 예. 이런 애들이 탄핵을 주도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내란은 이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참 저도 예. 감명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그 바람잡이 했던 자가 권오혁이다. 그 국민의힘 정당 예산 쪽에서도 바람을 잡고 있다. 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이재만 위원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대구 동구에 그 이재만 맞냐고 댓글에서 예. 그 이재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약속 깨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협의도 짓밟고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봤습니다.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뒤로는 특검 합의 뒤였고 국민 뒤통수 쳤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권력놀이지. 그 현장에서 저는 들렸습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왕국이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정권 국민이 무너뜨립니다.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이 이제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예. 예, 지난 4일날 특검이 우리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항의에서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일주일 만에 2차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황골 탈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대여 투쟁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발발하기 전에 민해 협상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이름 없는 외교관들이 히틀러의 팽창 야욕과 전쟁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는 시대를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행동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과 함께 또 처칠 수상 그 당시에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 반드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를 갖고 바로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사실 오늘 댓글창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댓글은 어떤 거냐면 좀 진작 그랬으면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하잖아 이것들아. 좀 진작 그랬으면 사실은 이런 건데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자유파 국민과 손잡고 장애투쟁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거꾸로 가는 이 정치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어쨌든 다시 돌려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 좌파 것들은 지금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뭐 100일 됐다 그러면서 뭐 말을 엄청 쏟아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워낙 말을 많이 쏟아내서 일일이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거 한두 가지씩만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예. 자기는 화천대유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언론이 아들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다뤄서 자기 아들이 뭐 다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이재명과 함께 뭐 다 연관돼 있다고 자수하지 않았나요? 자수했잖아요. 그 이재명이 본인 때문에 아들이 망가진 거지 언론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 아들 자신이 자기를 망가뜨렸던지. 그 무슨 언론이 망쳐놔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선 수사기관 조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수사기관 조정. 수사 조작으로서 가해자가 이익이 되고 뭐 피해자가 구속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처벌받고 떵떵거리는 걸 보면 그게 문제다. 나는 이 말 듣고요. 본인 얘기하면서 얼굴이 안 변해. 야, 나 이런 사람은 그거 제주야. 후한무치의 평온을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지가 지 얘기할 때는 얼굴이 약간 좀 붉어지거든. 없어요. 없어. 도리어 더 뻔뻔해.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걱정이 됐습니다. 자, 이상민 부회장. 여러 가지 막말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어제 강원도에 가서 국민과의 뭐 토론회를 하는 뭐 타운홀 미팅. 네. 그러면서 그 패널이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은 국민 또 국민 주권이고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있다. 국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헌받아서 국회가 가장 권력 서열 1위다. 그래서 사법부 구성도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학계와 또 법조계 헌법학자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역으로 됐다. 이 전문가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비판을 잘 못하더라고. 비판을 못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성수 한양대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은 국민 주권을 위해서 만든 상권 분리 원칙이 흔들린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것이다. 그래. 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특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은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권 분립의 그 원리는 감시와 견제 균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감시와 균형이 안 되는 독재 체제를 만들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조폭 변호하던 시절 그 근성이 그렇지. 조폭들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곧 죽어도 서열이 있지. 네. 앞에서는 상권 분립이니 견제 균형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기가 찼습니다. 서열이 있으면 상명하복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가 위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치라는 말 아닙니까? 예. 사법부가 종속됐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헌법 운운하니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아, 그 이재명의 사고 방식을 아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 이게 조폭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을 망상을 하고 있다. 예. 거기에 조폭적인 말에 한 개 더 붙이면 말이 사법부가 입법의 구조 속에 있다 그럽니다. 입법의 구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허. 사법부가 입법의 구조 속에 있다. 입법이 사법을 통제한다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 생각 구조가 이겁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냥 완전 조폭근성이죠. 그냥 서열미기가 지밑에 놔둘라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이 사람 사고 구조가 그랬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아니 지금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 구별을 해내야 돼. 이게 보니까 사람 같지도 않아요. 이게 보면 뭐든가 아니 지금 보면 모든 권력을 중앙 집중질에 지금 나라가 공산의 급행기자를 탄 거예요. 이 사람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장애투쟁을 잘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계기로 빨리 맨날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하천대 예. 사건이 왜 커졌는지 아십니까? 예, 결국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터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아들 이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그렇지. 아들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 예,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이재명이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커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미 예. 그걸 그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망가진 거는 아주 상습 도박 700회, 예, 2억 넘게 도박판에 걷다 부었고, 그리고 음란 유인물을 올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망가진 거지. 그걸 어떻게 아들 관리를 못해서 본인이 망가진 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언론을 탓합니까? 그런 아들이 없다고 또 주장했었어요. 우리가 좋은 아들이 없다. 남이라 그랬어. 난 참 그런 아들 없지요. 그런 아들이 없다. 그런 아들 없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을 탓하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 안 지는 아버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뭐 하여튼 비행기가 오긴 왔어요. 한 316명. 36명. 근데 뭐 납치당했다가 무슨 구출당한 사람들처럼 뭐 그냥 그랬었던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비자를 편법으로 사실상 불법이죠. 한 게 적발이 돼서 구금돼 있다가 지금 이게 선처를 받아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이부터 그 김영범 정책실장이라는 자까지 그 지금 관세 협상 사인 왜 하냐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무장관이 하도 이제 기도 안 차니까 뭐 협정 사인 하든지 아니면은 관세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 관세 협상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예. 그리고 또 트럼프하고 이재명이가 만나서 뭐 협상이랍시고 했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이재명 쪽에서 딴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습이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조만한 무역을 할 때 그 컨테이너 하나를 수입해도 이 카운터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장이 갈 때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 옵니다. 다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가는 건 들러리서 그냥 서명만 하고 오는 겁니다. 아, 사인 저기 저 CEO가 갈 때는 그렇죠. 펌업표를 딱 쓰고 옵니다. 그래. 그렇지. 계약이 딱 되는 건데 이게 계약이 안 됐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트럼프 측에서 과연 이재명이를 국가 수반대 수반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무슨 봉착해 있지 않느냐. 수반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물증 넘어갔는데 우리나라의 핵폭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젊은 어부는 높은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두려워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지 않나. 지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안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이재명이 잘못 뽑는 바람에 나라 국민이 망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예. 이재명이가 미국에 그 방어하러 갔다. 그리고선 이익이 없는데 왜 사인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방어하러 간 사람이 아부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부러 뭐 깐족깐족대면서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 협상을 깬 것 같아 일부러. 아하. 그 깨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트럼프가 화가 나지요. 그러면 이제 보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보복했잖아요. 조지아주.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해요. 아 미국이 이거 진짜 우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살며시 중국과 친해지는 이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고도의 잔머리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국익이 없어서 사인을 안 한다. 그거 뭐 대단한 건가? 그거 아주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당연한 말을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 정책하고 이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총알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외교판에서 눈치도 안 보고 힘도 안 쓰고 결국 도망만 다니다 왔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놓으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왔잖아요. 그 외교는 교과서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의 논리를 알지 못하니 이 결국 미국 상무부 장관한테 끌려갔고 동맹국 대통령한테 대놓고 반협박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대통령 이 잘못 뽑았구나. 예, 우리 국민들 후회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재명이한테 대통령 호칭 쓰지 말라고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근데 사실 부르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세요. 마음 편하게. 자, 지금 그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때가 늦었고요. 우리 외교부나 또 노동 관련 부처에서도 전략이나 전술도 없이 정말 소위 막가파식, 막무가내식, 떼쓰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현대차나 LG 엔솔에 정식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정교하게 미국에서는 대비를 하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동안에 방치해왔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B1 비자나 에스타 비자를 가지고 취업하던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정교하게 대비하고 있다가 이번 협상에 또 협정 사인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열 부회장 그 경찰에서 오랫동안 봉직했잖아요. 이 물론 파트가 좀 다르면 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 불법 비자 문제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불법 비자 아닙니까? 이게 뭐 편법이든 뭐 그동안 관행이든 뭐든 따지고 보면 불법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국가마다 어떤 정도의 이게 비중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이 여행 비자로 와서 취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또 사실상 지금 그 3D 업종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인력 부족이나 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알면서도 때로는 관망하기도 하고 또 농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즌이 되면 그때 한시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3,500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공장을 짓고 또 그리고 나면 또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된 그 정책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상무장관이 일개 그 개별 기업 아니에요. 뭐 미국의 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외국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한두 개예요.
근데 현대자동차에다가 비자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것들이 그걸 무시했다가 이렇게 지금 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 지금 마치 책임이 미국한테 있는 것처럼 이걸 반미로 어떻게든 좀 몰아가 보려고 이 개딸들이 중국 주사파 정권이 이 공작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뭐 정말 이건 참 분노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나 또는 그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실 그 갈등 긴장 관계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그 사법기관 저 좌파 사법기관들의 침탈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제 손현보 목사가 직접 구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저 기독교 교인들 계시나요? 예. 아 예. 뭐 그럼 우리 이재만 위원장부터. 예. 목사님이 누구를 지지했다고 수갑을 채우고 구속을 시킨다. 이거 지금이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선거법은 없습니다. 목사가 개인 자기가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선거법이라고 우기면 그럼 내일은 스님이 모레는 그러면 신부님이 그 다음에는 뭐 기자 교수님 전부 다 잡아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교 분리는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지 말라는 뜻이지 설교 중에 말 한마디 정치 의견 못하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구속시켰다는 거는 이건 법 집행이 아니고 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정치 탄압입니다. 예, 표현은 논리로 막아야 되지 예, 그걸 수갑을 설교에 수갑을 채우고 그건 국가가 어긴 게 아니고 자유가 진 것입니다. 예, 국가가 이긴 것이 아니고 예, 자유가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손현보 목사님은 그 목사로서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런 말을 하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수렴도 하고. 근데 이재명은 좀 이걸 고깝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를 탄압하게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텐데 이거 이재명 묻고 싶어요. 이거 책임질 수 있냐? 앞으로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이 기독교라는 건 과거에도 이제 탄압을 많이 받으면서 굳건하게 버텨온 그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잘못 걸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손현보 목사님 구속영장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걱정됐던 거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구속영장만 나오면 저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우선 그 판사의 성향을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국제인권법인지 구리법인지 과거 판례는 좌쪽인지 우쪽인지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성향대로 그대로 판결 저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도 선거 때 뛰보지만은 선거 때 하다 보면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면 목사님들 안수기도도 해주고 설교도 해줍니다. 그 설교한 거를 선거법 위반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니 정치평론가 정치평론 잘못했다고 잡아가면 그 무죄 됩니까? 지금 이럴 때 입 다물고 있으면 바람 잘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 보면서 판사도 너무 편향됐다. 아무리 생각이 자유라 그러지만 이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도 문제지만 어째 보면 우리 옛날에 촛불집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촛불 들었으면 방화법으로 잡아가야지. 그 논리가 뭐 틀리기 뭐 있습니까? 지 생각에 촛불 들었으니까 니 불지도 그건데 방화법으로 잡아가야지 그러면. 촛불 드는 걸 방하고 왜 안 잡냐? 예. 예, 뭐 한마디로 그 손현보 목사님은 지금
세계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십니다. 매주 3,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부산지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손혜원 목사님의 범행이 중대하고 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이제 발부할 때는 또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도망갑니까? 아주 모욕적인. 네, 아주 모욕적이고 그래서 어제 전국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교모. 예. 네, 정교모에서 네. 유사 전체주의의 공안 독재다. 유사 전체주의의 공안 독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손혜원 목사님 사실 아침 지난 구속되는 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의외로 담담하시고 오늘 네.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 내한테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손현보 목사님 개인은 그렇게 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자체는 매우 심각한 종교 탄압이고 헌법 가치의 유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특히 이게 종교 탄압 문제가 되고 이게 인권 탄압으로 가면 이게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부정당할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 가치가 부정당하는데 대한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암살당한 찰리 커크 그 청년 활동가가 알고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를 와서 그 메가더 장군 동상 DMZ 살펴보고 또 우리 자유파 단체들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종교의 자유 문제, 또 대통령 부부의 인권 유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모스탄 대사의 발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교회 압수수색 문제를 얘기한 데 이어서 찰리 커크의 이 활동까지 포함하면 이게 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독재와 만행이 이미 세계적으로 전 세계 자유파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 인권 유린 사태로까지 번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국제적 관심들은 앞으로 계속 또 고조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코스 우리 이재만 위원장, 윤종훈 부회장, 이상률 부회장, 홍정지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홍정지 총장부터. 그 독재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우파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국민의힘 할 테니까 힘들어도 좀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상률 부회장. 네, 어제 정부에서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10년 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40% 이하로 낮추겠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살 예방센터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장님.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건 대한민국 검찰청이 아닙니다. 말할 자유를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모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히틀러도 국민 주권으로 선출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은 자업자득 될 겁니다. 네.
네, 어제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아래 찰리 커크가 피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어제의 장애 집회를 계기로 찰리 커크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에서 자유우파를 상대로 터닝 포인트 USA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제의 장애 집회를 계기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터닝 포인트 코리아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우선은 노란봉투법과 그 덧셈상국으로 국민의 경제를 압박하는 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저 내란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서 법원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사법부를 파기하는 이 정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국민은 통계적으로 볼 때 이재명을 뽑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행한 겁니다. 이 정권 끌어내리는 일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이재만 위원장, 윤종훈 부회장, 이상열 부회장 그리고 홍정진 총장 네 분과 함께 이 다크호스 네 분과 함께 일주일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